제가 그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실패라는 뉴스도 많이 보고요.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중국 반도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 반도체 굵기 그 펀드를 넣었던 그 시기가 2014년이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투자한 돈이 다 뭐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. 그러게요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요.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이제 현재 진행형 같습니다.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굵기 전체 견제 공세는 막강합니다. 그 첨단 공정에 발을 못 붙이기 위해 그 기술 수출을 가로막고 격차 유지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. 그러나 중국은 한 번도 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려는 야망을 포기하지도 않고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. 현재 중공은 그 과거 반도체 육선 전략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와 미국, 대만과 견줄과 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걸 알고도 지속적인 투자를 합니다. 반도체 산업의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그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이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2014년 그 1기 펀드를 시작으로 한 게 진행형입니다. 2014년 그 약 24조 원의 돈을 쏟아부은 그 반도체 1기 펀드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장기 전략으로 수립되었고요. 이 반도체 1기 펀드는 그 반도체 설계와 제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되었습니다. 근래에 그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그 반도체 굵기가 폭망했다 그러고 사기라 그러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. 사실 이거는 그 서방 언론의 일부 인용이며 이게 좀 잘못된 보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모든 회사가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. 특히 그 반도체 굵기 회사 중 그 망한 회사는 소수이고요. 여기서 그 우한 그 흥신 반도체 제조 HSMC는 사실 2017년 그 7나노 수준의 파운드리 사업을 전개한다고 해서 설립을 했던데요. 사실 이 회사가 그 TSMC의 핵심 인재를 영입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지방정부로부터 약 2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았으나 약간 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실패를 했는데 이 건설 현장이 지금 다 문을 닫은 건 아니고요. 지금은 그 최소한 클린룸으로 준비되어 이제 장비만 입고되면 다른 반도체 기업이 이제 또 인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화대의 그 칭화윤이 역시 경영난에 휩싸이면서 그 반도체 1기 펀드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. 솔직히 HSMC나 칭화윤이가 반도체 굵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건 우리나라 그 보도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옛날에 그 핀란드의 노키아가 망했다고 해서 핀란드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. 노키아가 망하면서 그 노키아 출신들이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들어 실제 노키아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 생산성을 갖춘 다양한 회사들이 생성됐거든요. 지금 중국 반도체 굵기 역시 보면 중소 반도체 팹리스와 그 파운드리 회사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특히 유튜버들을 보면 중국 반도체 굵기가 다 폭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. 조사를 해보니까 폭망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국 국제 집성 전로 제조라는 그 SMIC라는 회사도 두 번째로 그 펀드를 받았거든요. 이 회사가 지금 지속 선장에서 세계 5위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여기서 그 SMIC를 보게 되면요.
그 제1기 2014년에 펀드 투자를 받아갖고 5년도 안 된 2019년 말에 이제 그 14나노 공정 양산에 그 돌입한 회사입니다. 그 2020년 12월 미국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바 있는데요. 미국 제재 속에도 그 올해 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공격적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. 실제 그 반도체 제조업 육성 전략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SMIC를 필두로 그 다양한 기업에서 그 우리나라나 일본, 미국의 그 소부장 반도체 장비를 이 회사들이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. 더 무서운 그 굵기는 2기 펀드입니다. 2기 반도체 펀드는 그 반도체 재료 장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중국 반도체 1기 펀드의 성과는 그 펀드의 그 반도체 제조와 설계 투자 비용은 이제 80%가 넘습니다. 여기서 10나노 이하 한 자릿수 나노 공정의 그 삼성이나 TSMC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요 그 스마트폰 AP나 PC에 탑재할 CPU 설계 능력은 이미 확보했다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반도체 제조 설계 역량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그 장비와 재료는 아직도 선진국과 그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글로벌 상위 반도체 장비사에 미국뿐 아니라 일본, 유럽 등 미 동맹국 기업이 포진하고 있고요. 그 네덜란드의 ASML의 EUV 장비를 그 수출 규제를 했거든요. 그러면 그 중국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, 그러면 EUV 장비, 노광 장비, 그 첨단 공정 장비 도입은 사실상 그 불가능한데, 그 14나노 이상 그 성숙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 했어요, 사실. 그래서 그 ASML이 네덜란드 회사인데 미국에서 어쩔 수 규제를 하니까 못하지만 14나노 공장의 EUV 장비는 또 어마어마하게 주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반도체 장비를 도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2019년 그 약 36조 원 규모의 2기 펀드를 다시 조성했고요. 이 주요 투자 분야 역시 1기 펀드에서 미미했던 그 장비와 재료 쪽이거든요. 우리가 말하는 뭐 소부장이라 그러죠. 이 소부장 회사가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게, 우리 기술로 또 동업을 한다든가 하면 기술 탈취가 될 게 뻔하지만 우리 소부장 회사들이 또 안 해야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. 중국은 사실 사상 최대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설계와 제조에 이어 반도체 장비라는 그 반도체 굵기의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그 중국이 최근 사들인 반도체 장비 대부분은 그 14나노 이상 성숙 공정용으로 추정돼요. 미국의 견제로 첨단 공정을 수입을 못하는 대신 접근 가능한 시장에 그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. 물론 첨단 기술이 필요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외 많은 반도체 칩을 성숙 공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더 견고하다고 봅니다. 중국이 그 막강한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성숙 공정에서 첨단 공장으로 그 기술 도약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공은 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반도체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. 튼튼한 내수 시장이 있고요. 당장 그 첨단 공정 반도체를 그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4나노 이상은 충분한 수요가 있고요. 그래서 시장은 지속 확대할 수 있습니다. 중국 내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, 전기차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어서 그 반도체 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그 현재 반도체 쇼티지 문제 해결은 결국엔 중국 반도체 회사가 대부분 해결할 걸로 보이고요. 지금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도 결국은 중국 반도체 경쟁력을 키울 기회라는 것이 분명합니다. 반도체 공급 부족 그 대표 품목은 그 전력 반도체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, 디스플레이, 구동칩 등 이런
8인치 및 그 12인치 웨이퍼인데요. 이게 대부분 그 성숙 공정에 기반한 제품이고 14나노에서 뭐 200나노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결국에 중국이 수입 제조하는 반도체 장비로 충분히 그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. 이래서 이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중국이 그 성숙 공정 팹이 가동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게 분명한데, 그 반도체 쇼티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또 중국이거든요. 그러면은 반도체 굵기가 무너졌다고 표현한 일기 그 펀드 성과는 잘못된 이야기죠. 여기서 그 반도체 굵기가 무너졌다고 한 그 일기 펀드 성과는 올해 연말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거죠. 중국의 일기 펀드 투자로 그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유리한 구조에 와 있고요.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봅니다. 2014년에 이제 부지를 선정하고 그 제조 공정 그 팹을 세우고 장비를 도입해 가동하려면 실제 2025년경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미 중국은 대형의 그 크린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. 전기와 크린룸만 이제 준비해 놓으면 거기다 이제 반도체 장비만 있고 하면 반도체 생산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. 따라서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일기 펀드 성과가 드디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. 여기서 그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결국엔 진행형이라고 봐야 됩니다. 중국이 그 지난해 반도체 장비 수입액이 사상 최대였다는 거로 조사됩니다. 미국이 그 대중 첨단 공정기술 수출 규제에도 그 14나노 이상 성숙 공정 반도체 장비를 전 세계에 있는 장비를 다 싹쓸이하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요. 또 그 중고 장비도 나타나면 바로바로 매입을 다 한다고 합니다. 중공의 그 반도체 산업 성장이 지속되면서 그 우리나라를 그 위협할 것이라는 경계론과 소부장 업체의 신시장 진출이라는 기대가 엇갈립니다. 그러나 이거는 양날의 칼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작년에 그 일본이 63억 달러, 그리고 미국이 55억 달러, 우리나라가 한 22억 달러를 그 중국에 수출을 했습니다. 전년 대비 모두 그 한 75%에서 30% 정도 증가했는데요. 사실 수출 금액이 그 급증한 것은 중국 반도체 굵기가 여전히 현대 진행형임을 방증합니다. 중국은 그 반도체를 2014년 그 핵심 산업으로 선정해 갖고 이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 그 결과물이 이제 올해나 내년에 나올 뿐이지,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실패하고 사기는 아니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. 1부는 이걸로 마치고요. 2부, 3부, 4부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2부, 3부, 4부도 바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